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의 문홍철입니다. 요즘 환율이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해 놓으신 자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환율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4월 들어서 전쟁 이슈가 많이 불거지면서 환율이 뛰는 거 아니냐, 그런 뻔한 얘기를 할 거면 제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달러 유동성이 마켓에서 매우 부족한 현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 부족한 건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현재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소득세 납부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시중에 달러가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소득세 납부에 의해서 그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달러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현재로서 저희가 지난주에 체크를 해보니까요, 지난 2022년 이후에 엄청난 규모, 최대폭으로 달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5일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규모로 가게 된다면 대략 한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의 달러 유동성이 말라가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5개월치 이상의 양적 긴축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지표를 한번 화면으로 잠깐 자료로 보시면요, 이제 3페이지 그림을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3페이지에 막대 그래프가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갈수록 전주 대비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굉장히 커졌죠. 2022년 이후로 지난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막대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달러 유동성의 부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가장 근본 원인은 미국의 세금 납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세금 납부가 이렇게 크냐? 그 이유는 지난 23년도에 미국의 명목 GDP가 커졌고요. GDP가 커진 만큼 당연히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23년도에 S&P 500 지수가 대폭 상승을 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양도소득세 부분이 이제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처럼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은 4페이지의 이제 그림에서 이제 회색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페이지의 그 회색이 달러 유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달러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회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급 준비금이 2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 한 주 사이에 갑자기 이제 큰 폭으로 3천억 달러 이상 감소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대폭적인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주가 지수의 하락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전쟁이나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도 이제 같이 작용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 납부 효과가 이제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냐? 25일까지예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세금 납부 기간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25일 이후에는 관련된 달러 강세 압력은 일단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서는 1,410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대규모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당국에는 국민연금도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많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안정되냐? 다만 변수가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5월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2분기 조달 계획입니다. 아니, 2분기 조달 계획이랑 환율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이 4페이지였죠. 이제 회색 선이 상승하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던 가장 큰 요소가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오히려 단기 채권 발행을 늘려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2분기 중에는 이러한 달러 공급을 좀 줄일 것이다. 이건 미국 정부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발행 계획상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정부의 발행 계획은 단기채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이제 없게 돼 있는데 현재 단기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요 단기채가 향후에 감소하면서 시중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정확히 2분기에 조달을 이제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 4월 말 5월 초에 발표가 이제 될 것이고요. 이 문서가 사실 뉴스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빠르게 보고 계신 분들은 미국 정부에 가시면 구글에서 트레저리의 쿼터리 리펀딩 계획 이렇게 찾아보시면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뜨니까요. 그 계획 상에서 2분기에 트레저리 빌의 순 공급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달러 부족이 2분기 내내 좀 이어진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7페이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7페이지의 이제 막대 그래프가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국채인데 보시면 만기 도래액이 굉장히 커요. 이번 4월 달에도 여전히 이제 규모가 크고 4월 달에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온기로 하면 거의 5월이나 비슷합니다. 5월달 막대기를 보시면 거의 2조 달러에 달하는 단기 미국채가 이제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만기 도래 물량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야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데 지금으로서 이제 쉽지 않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앞으로 2분기 내내 즉 6월까지 환율이 좀 상방 압력이 꾸준히 이게 1,400원을 넘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좀 위쪽으로 관련 압력들이 여전히 작용할 것 같고요. 해당 시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겠죠. 하반기에나 대선 전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불안감이 쉽게 2분기에는 해소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 안 좋게 시장을 봐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주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2분기가 지나면 아마 연준의 태도가 바뀌면서 저희는 긍정적인 시기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연준의 태도가 바뀐다는 건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9페이지 제가 이제 AI로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몸집이 큰 일종의 조폭이 혼자 더워서 앉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조폭이 혼자 더우니까 지하철의 온도를 아주 낮추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추워서 떨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조폭, 이 미국이 덥다고 하니까 다들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이제 이런 거죠. 미국 혼자 경제가 좋다고 해서 금리가 높게 긴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더 빠르게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과연 체력이 정말 좋은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그림 내에서의 이 조폭도 갑자기 술을 많이 마셔서 아주 숙취가 있는 몸에서 열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숙취가 깨어나게 되면 갑자기 오한이 찾아오면서 병원에 실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아니 미국이 정말 지금 경제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이냐? 11페이지를 보시면요. 미국이 현재 이민을 대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 심리가 안 좋지만 이민자에 의해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요. 나름 소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만 이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추방됐던 분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향후의 상승 추세는 한계가 있고요. 게다가 대선을 맞이해서 이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들어온 이민자조차도 밖으로 쫓아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민제에 의한 미국 경제의 호조로 보이는 현상은 아까 이제 지하철 안에 있는 조폭이 술에 취해서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상황에 좀 비견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의 거주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그림상 제일 왼쪽에 30%가 넘어갑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는 그보다 훨씬 작고 거주비의 비중도 크지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막대기가 실제 월세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사는 분한테서 물어봐서 월세가 얼마가 될 거냐고 물어보는 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를 측정하게 되면 거주비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물가 압력이 높은 게 아니라
측정의 방식 때문에 마치 높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은 당분간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민자가 많고 물가가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미국이 이러한 숙취에서 깨어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날 거고요. 본격화되는 시기는 내년이겠지만 저희는 하반기 정도만 되더라도 금리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가 되진 않고 좀 안정되는 상황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환율도 안정이 될 것이고요. 주가 지수도 반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우려하지 마시고 이 2분기에 힘든 시기를 조금 잘 견뎌나가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환율과 관련돼서 금융시장 전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DB금융투자 저희 채널 유튜브 더블을 구독하고 좋아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